우리가 페이지에다가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기다리면은 저절로 이 상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현재 상태와 인스턴스 아이디 그리고 AMI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여기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프로비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9로 끝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C9 이런 식으로 노션 페이지에서 이렇게 레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AWS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AWS 서버레스 실전 아키텍처에서는 우리가 노션으로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은 그 인프라가 그대로 AWS로 들어가는 노션 to AWS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300레벨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AWS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가 무엇인지, AWS 프로파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벤트 브릿지, 람다 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노션 페이지에 정확히는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를 적으면 AWS로 바로 프로비전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실전이라면 여러분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뭐 우리 개발자들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다른 분들이 실제로 인프라를 프로비전 하기 전에 그런 것들 요청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노션 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만 하면은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인프라가 프로비전 되는 그런 서비스 카탈로그와 비슷한 서비스 등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데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EC2만 우선은 프로비전 가능하게 만들 거고요. EC2의 상태, 예를 들어서 러닝이라든지 스톱트라든지 뭐 터미네이트 상태 변경 요청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프로비전 상태가 반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페이지의 레코드를 스톱트라고 변경을 시키면은 EC2도 그대로 스톱이 되는, 그렇게 상태를 수렴시킨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체 서버릿으로 동작하면서 사용한 만큼만 과금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비용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 플로우를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노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이름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사이즈 그리고 현재 원하는 디자이드 스테이트, 이거 말고도 뭐 서브넷이라든지 보안고리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면은 일단은 우리 이벤트 브릿지의 크론 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저희는 1분에 한 번씩 정했어요. 요 람다가 요거를 보고 있다가 요 레코드 변경에 따라서 요걸 감지한 다음에 다이나모DB로 옮겨서 레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요것과 똑같은 레코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이나모DB가 변경이 됨과 동시에 여기서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서 람다가 수행이 되고, 이 람다가 실제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디자이드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 AWS 콘솔을 들어가기 전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EC2의 상태 변경을 이벤트 브릿지의 규칙을 통해서 감지를 한 다음에 요게 역시 람다를 호출을 해서 요걸 기반으로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뭔가 요 변화를 따라서 감지를 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EC2를 프로비전을 하거나 혹은 정지시키거나 한 다음에 요 상태 변화를 이벤트 브릿지로 역시 감지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는 노션의 용어예요. 뭐 MySQL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테이블과 비슷한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노션 페이지 크롤링을 할 텐데, 일정 주기로 람다에서 노션 API를 활용을 해서 특정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해서 다이나모DB로 임포트를 시킬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벤트 브릿지의 스케줄 룰을 활용할 건데, 이 스케줄 룰, 스케줄 규칙은 무엇이냐면 일정 주기 혹은 특정 시간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정 주기, 예를 들어서 매 20분마다, 매 1분마다, 저희는 매 1분마다 요걸 사용할 거고요. 이때는 rate expression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매달 5일 오후 2시 30분마다 혹은 월수금 오전 1시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 정말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cron expressio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rate expression, 요 일정 주기,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일정 주기를 표현하는 표현식으로 이런 식으로 cron 5분마다 혹은 1분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1분은 요 s가 빠집니다. 네, 2분 이상부터 이렇게 s가 붙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규칙 중에 크론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할게요.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제 하나만 들어드릴 텐데요. 여기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에서 17시 중 5분마다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5분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8시에서 17시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복잡한 크론 익스프레션을 구성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WS에서 뭔가 여러분께서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된다, 혹은 주기적으로 뭔가를 수행해야 된다 하면은 이 이벤트 브릿지의 스케줄 규칙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대표적인 아키텍처 몇 개만 소개드리면은, 예를 들어 지진 알람 앱,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제가 지진이 갤러리를 크롤링을 해서 지진 알람을 만든다든지, 또 하나의 사용 사례는 퇴근할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우리 개발용 인프라를 전부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올려서 뭐 비용을 세이브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이 이벤트 브릿지 규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밑에 자세에다 넣어놓을게요. 이 이벤트 브릿지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AWS 활용을 정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이나모DB 스트림인데요. 다이나모DB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말하면 AWS의 NoSQL DB죠. 이 다이나모DB 스트림은 다이나모DB의 변화, 항목 생성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삭제 기록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구현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는 키네시스를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다이나모DB 스테이블의 활동 로그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4시간이 지난 기록은 삭제돼요. 그래서 레코드의 생성, 업데이트 이벤트에 따라서 람다를 활용해서 실제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 생성 요청이라든지 스톱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터미네이트 요청이라든지 DB가 변경된 걸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받아가지고 요거를 원하는 스테이트대로 EC2를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모DB 스트림을 어떨 때 활용하느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가 업데이트 되었다, 그럼 이 스트림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주는 거는 이제 신규와 예전 기록을 주는데,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유저가 결제를 했다, 그러면 결제된 것을 슬랙으로 알람을 준다든지, 혹은 이 로그 자체를 뭐 S3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이나모DB의 변경을 기반으로 로직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쓸 것이냐,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이나모DB의 레코드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걸 스팀으로 받아다가 람다를 통해서 프로비전을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원하는 스테이트가 러닝이다, 그러면은 이 러닝이 된 것을 업데이트 된 걸 기반으로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올릴 것이고, 이게 만약에 터미네이트다, 그러면은 이 EC2 인스턴스를 터미네이트한 요청이겠구나 해서 이렇게 터미네이트까지 흘러 들어갈 때 여기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걸 변경사항을 다이나모DB 스트림에서 받아다가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로직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드릴 백엔드 소스 코드 리드미를 보시면 전체적인 배포 과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노션 API 키를 발급받아야 돼요. 요것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를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API 통합이 뜨는데, 여기서 새 API 통합을 만들게요. 이름은 일단은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께서 관리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회사라면은 회사 워크스페이스가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유형은 일단 프라이빗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름, 여기다가 이름이 노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n을 하나 더 붙일게요. 노션 to AWS. 그냥 노션으로 입력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름에 노션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를 하나 더 붙여서 노션이 됐죠. 노션. 자, 그 다음에 API 통합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API 통합 설정 구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크릿 키가 있는데, 요것을 표시하신 다음에 요것을 복사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덴브 파일에다가 여기 노션 API 키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는 제가 예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드시 요 속성 그대로 만드셔야 되고요. 요것을 노션으로 제작을 누르셔서 한번 만드셔도 되고, 요것과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리소스 타입은 전부 패밀리, 사이즈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이고요. 여기 인스턴스 ID, AMI ID, EBS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은 다 텍스트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요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렇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전 노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런 것들은 생략하기로 할게요. 어쨌든 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요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서 여기 연결 한목에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 노션 to AWS 요거 있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거 요걸로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요걸 누르신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 요 전체 페이지로 열기를 눌러서 요 부분, 요 처음에 부분, 네, 물음표 전에 요거를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 다덴브 파일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되는데 노드 18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얀을 설치하신 다음에 의전 모드를 가져다가 마지막으로 배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터미널을 누르시고 저는 얀 누르면은 디펜던시를 다 가져왔죠. 여기서 얀 디플로이 AWS 프로파일 제 프로파일명 여러분께서 쓰시는 프로파일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웨이브 렉처 샌드박스. 자, 그러면은 배포가 됩니다. 배포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배포가 다 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비전이 끝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EC2로 들어가면 현재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페이지에다가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my test EC2, 리소스 타입은 EC2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는 T3, 사이즈는 마이크로, 그 다음에 요청 상태는 전 러닝으로 할게요. 자, 요 상태로 이제 기다리면은 저절로 요 상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1분마다 크롤링이 되기 때문에 요게 업데이트가 되는 데까지 1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현재 상태와 인스턴스 ID 그리고 AMI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실제로 EC2 인스턴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프로비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9로 끝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C9 이런 식으로 노션 페이지에서 이렇게 레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AWS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제가 입력하지 않은 내용들은 제가 입력받지 않았으면 디폴트로 입력을 하게 해놨어요. 로직으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해볼 거는 요걸 스톱을 시켜볼게요. 요 요청 상태를 한번 스톱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 1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현재 상태가 스토핑으로 변하면서 실제로 EC2 인스턴스가 네, 지금 스톱 상태로 변하고 있죠. 요게 스토핑. 그 다음 만약에 요게 스톱트가 되면은 요것 역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현재 상태가 스토핑에서 스톱트가 되는 순간 현재 상태가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네, 업데이트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청 상태를 다시 터미네이티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멈춰있던 EC2 인스턴스가 다시 터미네이티드로 종료가 되겠죠. 네, 이렇게 셔팅 다운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터미네이티드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터미네이티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데모고요. 실제로 이제 파일들을 좀 까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크롤링을 하는 cronget 함수,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노션 페이지를 크롤링 한 다음에 요것을 다이나모DB에다가 넣어놓는 그런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가 뭘 하는 건지 설명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이나모DB 레코드가 업데이트 됐을 때 트리거 되는 함수로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러닝, desired state가 러닝일 때 일단은 멈췄던 걸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요 로직을 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입력받지 않은 디폴트 서브넷이라든지 뭐 보안 그룹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실제로 EC2 인스턴스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C2 인스턴스의 상태가 변했을 때 트리거 되는 거. 그래서 이걸 노션 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현재 상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셨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상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인스턴스 ID 기반으로 페이지를 조회한 다음에 이것을 다이나모DB 레코드 업데이트와 동시에 노션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키텍처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코딩 내용을 생략을 했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소스 코드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서버레스 프레임워크 템플릿에서 많은 것들을 프로비전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람다를 위한 디폴트 역할, 그 다음에 EC2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트리거되는 규칙, 요걸 부르기 위한 람다 함수에 관련된 이벤트 소스 매핑, 그리고 1분마다 호출이 되는 1분마다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크론 잡이 돌아가는 규칙, 그 다음 요거에 반응하는 이벤트 소스 매핑, 마지막으로 다이나모DB 거기다가 이렇게 스트림, 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스트림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것과 관련돼서도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도 한번 프로비전 해보시고 다양하게 설정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구현 안 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브넷을 변경한다든지 보안 그룹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이 반영되게끔 해놓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로직을 이해하신다면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키텍처적인 측면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에러가 나면은 에러 코드까지 출력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디폴트 요 서브넷에서는 T2 마이크로를 지원 안 하는데 만약에 지원 안 하는 EC2 인스턴스를 한번 해볼게요. T2 마이크로 그 다음에 EC2 타입 패밀리 T2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요청 상태는 러닝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좀만 기다려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이슈가 있거나 뭐 잘못된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들은 여기다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실험하신 다음에 전부 다 리소스를 종료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서벌레스라서 거의 비용은 나오지 않긴 한데 1분마다 이렇게 크롤링을 하는 부분이 좀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은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 가셔가지고 여기 데모 노션2 AWS 데브 1 요거를 이렇게 딜리트 삭제해 주시면은 모든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삭제해 주시고 웬만하면 프리티어 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다른 람다를 사용하신다면은 1분에 한 번씩이라서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크롤링 주기를 5분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 부분 보시죠? 여기 부분을 5로 만들고 꼭 S를 붙여주셔야 돼요. 요걸 S를 붙여주신 다음에 프로비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 받는 법인데요. AWS 강의실 우등색 멤버십이 되시면 요 PDF와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요 데모를 위한 백엔드 소스 코드를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 현재 요 숫자가 옛날 건데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리셔서 다른 분들과 같이 교류하시면 좋겠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 영상 관련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라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혹은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